이번에는 교재 외의 내용인데 그래도 선생님들 혹시 수업하시다가 궁금해 하셨던 거나 혹은 저도 이거 수업할 때 특히 제가 성인 취미미술 수업을 같이 했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한 7년 이상 성인 취미분들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초반에 제일 설명할 때 말이 꼬였던 게 명도와 채도의 얘기를 할 때 이게 두 개념이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게 되면 사실 초등 고학년도 그렇지만 성인들도 조금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약간 개념, 이런 명도와 채도의 개념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설명하는 기준으로 헷갈릴 때. 제가 명도가, 이거 지금 명도가 높다, 명도가 낮다, 채도가 높다, 반땡 할게요. 채도가 높다, 채도가 낮다 라고 말할 때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명도 얘기할게요. 명도. 항상 명도와 채도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명도 하나만 보고는 낮다,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명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명도가 높다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두운 건가요? 명도 높게 해. 너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은 명도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어. 어떤 것 같아요? 어두운 건가요? 밝은 건가요? 밝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어둡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이런 개념들이 헷갈리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을 높다 낮다를 정확하게 쓰셔야지 그리는 아이도 혹은 성인 취미를 하시는 분들도 그 좀 깊게 이해하고 들어가시는 성향의 분들은 집요하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저도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제 개념이 명확해야지 이 설명을 듣는 배우는 사람도 헷갈리지가 않고 일관되게 그릴 수 있어서 이런 걸 좀 설명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명도가 높다는요 밝다예요. 근데 의외로 명도가 높다가 어둡다로 생각해요. 왜냐면 명도가 높다는 뭔가 많이 칠한 것 같죠. 계속 칠한 느낌이죠. 근데 밝다예요. 명도가 낮다. 명도가 낮다? 이건 반대로 명도가 낮은 건 어두운 거죠. 어둡게. 이거 너 이거 명도 좀 낮춰. 너 여기서 여기 뭐 카메라 그림에서 이쪽 부분은 명도를 좀 더 낮춰야 돼 라고 하면 어둡게라는 말이라는 거를 이전에 설명을 하고 들어가도 괜찮아요. 수업을 하시기 전에. 조금 이건 고학년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중등미술 혹은 예중 모시까지 하신 분들까지. 그러면 왜 명도가 높다라고 할 때 헷갈리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명도 단계 기본 이거 넣어놨어요. 아주 기초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할 수 있게. 보세요. 번호의 순서가 이거를 10번으로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0번부터 시작하지 않고 10번 거꾸로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거 만들 때 아마 저도 색채학 교재를 봤었던 것 같은 기억이 들기도 하고, 뭐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 개념을 더 정확하게 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제 기억에는 색채학 교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대학 때 뭐 색채학 교과목을 들었던 내용에서 그 교재랑 동일한 걸 보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건데, 0번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0번부터 10번까지 가는 건데요. 10번은 명도 단계에서 안 칠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명도 단계는 이론적으로는 11단계로 정의하는 게 맞는데 아이들이 11단계 단계를 못 내기 때문에 제가 명도 단계에서 한 5단계만 하시더라도 견본, 11단계의 견본은 만들어두라고 했잖아요. 혹은 이 그림을 붙여놓더라도 11단계라고 개념을 알려주시되 0번부터 시작하는 게 맞고요. 0번이 어둡다. 그러니까 숫자가 낮죠. 숫자가 낮고 숫자가 올라가 높아지죠. 봐봐요. 숫자가 낮다. 낮으면 어두운 거고요. 숫자가 올라갈수록 밝아지는 거예요. 높다예요. 그래서 높다는 명도를 밝게 하라는 얘기고, 명도를 낮추라고 하는 건 명도를 어둡게 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개념 좀 정리하시면 좀 아이들한테 말할 때도 개념이 잡힌 상태에서 얘기하실 수 있고요. 좀 며칠은 헷갈리는데 계속 이 수업을 할 때 말을 해버릇 하시면 개념이 잡혀요. 그리고 항상 0번이 가장 어두운 게 맞아요. 0에서 10번까지라서 그래서 명도 단계는 10단계가 아니고요. 11단계가 이론적으로는 색채학에서는 11단계로 정의하고 들어가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도 온라인 같은 데 자료 찾아보면 개념이 너무 다 달라서 사실은 11단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선생님이 만약에 거꾸로 나는 명도가 낮다가 밝다라 그러면 그 말을 일관되게 말을 하라라는 거죠.
뭐 명도가 낮다라고 했는데 밝다라고 했다가 어둡다고 더 어둡게 하라는 얘기, 말이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높다와 밝다와 낮다와 어둡다가 이게 되게 많이 써요, 소묘할 때. 근데 이 개념이 똑같아야 돼요. 높은 게 어둡던 낮은 게 낮은 게 뭐 밝던 간에 그 개념이 동일하게 이 짝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 제 기준은 명도의 숫자가 낮기 때문에 낮은 게 어두운 거고요. 명도 숫자가 높기 때문에 높다라고 말하는 게 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덜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참고만 하시면 되고, 그러면 명도와 채도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명도는 저는 그냥 이렇게 설명해요. 깊게 얘기 안 해요. 명도는 이 모든 세상의 사물이 흑백 사진 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너 이 정물을 그릴 때 모든 세상의 사물이 흑백 사진으로 바꿨다고 생각을 해봐. 아무리 흑백 사진이어도 거기서 빨간 색깔 구와 뭐 노란 색깔 구는 명도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 색깔이 다 빠진 상태여도 노랑은 훨씬 더 밝고 명도가 높지만 빨강은 상대적으로 노랑보다는 명도가 낮고 어두운 거야. 그래서 흑백 사진으로 바꿔서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소묘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연필 소묘 같은 거. 그럼 채도는 당연히 우리 수채화 얘기할 때 들어가겠죠. 수채화. 채도가 높다, 낮다. 이것도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는 물체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개에서 우리 그 색상한표 혹시 아세요? 색상한표. 원색에 가까울수록 채도가 높은 거예요. 그 기준이 파랑일 때가 다르고 노랑일 때가 다르고,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색상한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노 맞나요? 이랬나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게 중요하진 않지만 뭐 여튼 연두색, 파란색, 그리고 뭐 남색, 뭐 파랑도 남색, 그리고 보라색, 아마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색상 안에서 원색들이 있잖아요. 빨강, 노랑, 주황, 연두, 여기 초록도 있게 초록, 더 세분화하면 그 파랑, 남색, 보라, 이렇게 색감들이 있을 때 원색에 가깝게 표현이 될수록 채도가 높은 거예요. 채도가 높다. 그리고 이 원색에다가 저는 채도가 낮아지는 방법이, 저 물감을 섞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첫 번째, 보색을 섞어서 낮추기도 하고. 보색은 뭐예요? 반대색. 반대색이 뭐냐면 그 색상한표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표 동그란 거 나오거든요. 색상한표에서 마주보는 색과 그 좌우의 색까지를 보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성질의 색을 얘기하거든요. 빨강은 당연히 파랑이겠죠. 그리고 빨강과 초록과 남색도 살짝 약간 보색일 수 있어요. 그렇게 좀 반대되는 색을 보색이라고 하는데, 채도를 낮추는 거, 떨어지는 방법, 채도를 낮게 하는 거는 보색을 섞는 거. 첫 번째, 이게 채도가 낮아지는 방법이에요. 채도가 낮아지는 방법. 채도를 낮추는 거. 너 이거 채도 너무 세니까 조금 낮춰봐 라고 말을 할 때가 있겠죠. 그런 건 보색을 섞거나 반대색을 섞거나, 두 번째는 무채색을 섞어도 낮아져요. 무채색이 뭐냐면, 제가 그 모노톤이라고 어둠 정리하는 2단계가 그 교재 있잖아요. 그 모노톤이라고 할게요. 이 모노톤을 만드는 무채색을 얘기하는 건데, 원래 무채색은 정확하게는 검정, 흰색, 그리고 회색. 검정, 흰색, 회색이 무채색인데, 채도 원색을 낮추는 방법은 보색을 섞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채도가 낮아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채색, 모노톤. 검정, 흰색, 회색을 섞어도 낮아지고요. 제가 이 모노톤을 만들 때 블랙을 안 쓰다 보니까 이 검정을 만들었었죠. 어떻게 만들었었나요? 세피아랑 울트라마린 딥을 기본적으로 섞어서 블랙의 느낌이 나는 색을 만들죠. 이 색을 섞어도 이것도 무채색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채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채도가 낮다는 보색이나 무채색을 섞으면 낮아지는 거고, 채도가 높다는 이 회상 안에서 원색들 있잖아요. 이 고유의 색깔이 순수하게 그 색만 있을 때가 가장 채도가 높고, 뭔가 섞이기 시작하면 채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채도가 높다 낮다가 상대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 물감 팔레트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선생님, 만약에 이 파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순수한 그 색상원에서의 파랑이라고 치면 여기 민트색 보이세요? 이거는 이 파랑보다 민트색이 채도가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이 파랑보다 채도가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낮은 거죠. 채도가 낮아진 거죠. 왜요? 무채색에 해당하는 흰색이 들어간 느낌이잖아요. 무채색이 들어가면 채도는 낮아져요. 근데 이걸 명도랑 헷갈려서 선생님들은 이거 채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다시 명도로 갈까요? 명도로 보시면 채도가 어때요? 아니, 명도가 어때요? 명도가 이 파랑하고 이 파랑을 봤을 때 어떤 게 명도가 높고 낮은 걸까? 높은 걸까? 낮은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명도는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봐봐, 명도가 높다. 흰색이 그러니까 밝은 색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명도는 높은데 기준이 이 파랑보다는 명도는 높은데 채도는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명도와 채도를 따로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명도는 높아졌는데 채도는 낮아진 거.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만 더 비교해 볼게요. 만약에 요 빨강하고요, 요 핑크를 비교해 보세요. 빨강하고 핑크, 레드랑 핑크. 레드는 그냥 원색이죠. 그러면 이 레드는 채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 흰색은 채도가 분홍색은 채도가 빨간보다는 낮아진 거고요. 명도는 어때요? 흰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높아진 거죠. 빨강보다는 얘기예요. 항상 비교를 하죠. 빨강보다는 채도가 낮지만 명도는 높다. 이제 조금 더 감이 잡히시죠?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한번 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옐로우 오커랑 노랑을 해볼까요? 옐로우 오커 노랑. 이것도 똑같은 얘기긴 한데 이 옐로우 오커는 어떤 느낌이냐면 회색이 좀 들어간 느낌이에요. 노랑에. 그죠? 회색이 들어간 느낌이면 무채색이 이미 섞여버렸기 때문에 채도는 어때요? 낮아졌고 명도는 어때요? 노랑보다는 명도는 노랑의 밝은 느낌이 더 강하다는 건 보이시죠? 만약에 이걸 흑백 사진으로 바꿔서 헷갈리면 명도 비교하는 게 헷갈려지면 흑백 사진으로 바꿔서 생각하세요. 노랑하고 옐로우 오커를 흑백 사진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이게 더 어두워 보이겠죠? 왜? 흰색이 아니라 회색이 섞여진 느낌이라 명도도 노랑보다는 낮아졌고요. 채도도 노랑보다는 낮아요. 그러니까 명도가 낮고 채도가 이게 노랑보다는 옐로우 오커가 채도가 낮고 명도도 낮아요. 같이 둘 다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회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파란색은 울트라마린 딥 있죠. 아까 요 파랑하고 비교했죠. 파랑하고 비교할 때 울트라마린은 이 기본 파랑보다 어떤가요? 명도는 낮겠죠. 왜? 흑백 사진 바꿔서 생각하면 블랙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명도는 낮아지는 게 맞고 채도도 낮아지죠. 파랑에 비해서는 채도가 낮아진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이 울트라마린 딥이 만약에 인디고랑 만났을 때는 인디고보다는 이 울트라마린 딥이 채도가 높은 느낌이죠. 왜? 그래도 남색에 좀 가까운 색이니까. 가장 원색에 가깝고 인디고는 어때요? 좀 어둡잖아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이 울트라마린이 인디고보다는 명도가 높은 거죠. 흑백 사진을 바꿔 생각하면 인디고의 블랙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도가 울트라마린 딥이 인디고보다는 명도가 높고 인디고보다는 채도가 높아지는 게 되는 거죠. 비교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이 물감은 채도가 높다 낮다를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명도도 마찬가지죠. 조금 헷갈리시면 영상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설명하다 보면 이게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요 개념만 정리가 되시고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에 또 이런 색깔이나 채도 명도는 그림에 응용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네.